여름밤 달빛 아래 여인이 서 있었죠. 흰 한복이 달빛에 비치니 마치 선녀 같았지요. 이 과부댁에는 매일같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머슴이 물동이를 깨트리며 물벼락을 맞아 옷이 홀딱 젖고 머슴은 잘못을 빌었죠. 어느 날은 약초꾼이 인사를 하는데 부채질하다가 옷고름이 걸려서 풀어지는 바람에 약초꾼은 눈이 동그래지며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부마님과 약초꾼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무더운 여름밤 어느 고을 작은 기와집에 과부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과부마님의 이름은 서하였지요.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10여 년 이상 어려 보였습니다. 그날 밤도 어찌나 무덥던지 서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얇은 흰 한복이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니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가는 허리 위로는 봄날 만개한 모란꽃처럼 풍성한 자태가 한복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살결에 맺힌 땀방울이 달빛을 머금어 반짝였고 옷자락은 몸에 스르르 감겨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 안은 듯 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서 머슴 돌쇠가 부스스 일어나 마님을 보았지요. 허헝.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헛기침을 터뜨렸다가 기둥에 이마를 찍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하가 고개를 돌렸지요. 이 밤중에 못하느냐? 아닙니다, 마님. 잠결에 그만. 돌쇠는 부은 이마를 움켜쥐고 허둥지둥 도로 누웠습니다. 서하는 피식 웃음이 날 뻔했지만 이내 표정을 거두고 다시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텅 빈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서하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씨 시절에 서하는 조신하기 그지없었지요. 성인이 되면서 가슴이 남달리 커진 서하는 부끄러움에 흰 천으로 가슴을 꽁꽁 감아 숨기며 살았습니다. 글과 샘에 밝았지만 그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러던 서하에게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나이가 20회나 많은 대감이었지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대감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하의 몸을 탐하기보다 마음을 아꼈지요. 서하는 그런 대감 곁에서 행복했습니다.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대감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약초를 가져다 주던 약초꾼이 있었는데 대감이 아프고 나서는 더 자주 찾아왔지요. 어느 날 그 약초꾼이 귀한 산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드시면 기력을 되찾으실 겁니다. 서하는 방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산내음이 물씬 나는 산에였지요. 산삼 덕에 대감이 잠시 기력을 되찾는 듯 했지만 병세는 한 해를 넘기며 점점 깊어졌지요. 결국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은 늘 숨기고 억누르며 살았다는 것을. 그것이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흰 천을 풀어버렸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햇살 아래 비치는 옷감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이 은은히 드러났지만 서하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하의 기와집에는 두 사람이 더 살았습니다. 머슴 돌쇠와 하녀분이었지요. 돌쇠는 힘은 장사였지만 머리가 굼떴고 분이는 입이 가벼웠지만 마음씨는 고왔습니다. 둘 다 마님의 변한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멀쩡하던 마님이 대감 돌아가신 후로 눈에서 빛이 사라졌으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은 틈만 나면 마님을 웃기려 애를 썼습니다. 어느 더운 낮이었지요. 서하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한복이 땀에 살짝 젖어 몸에 감기니 산등성이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지요. 돌쇠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것이 한양에서 유행하는 춤이랍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드는 꼴이 볼썽 사나웠지요. 저것이 무슨 춤이냐? 저건 그냥 엉덩이 흔드는 거지. 분이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에잇, 이렇게 하는 거야. 분이가 따라하다가 치마를 밟고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분이가 마당에 납작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코. 돌쇠가 배를 잡고 웃었고 분이는 흙 묻은 얼굴로 벌떡 일어나 돌쇠를 쫓아갔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약초꾼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우였지요. 사실 태우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산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한 것을 대감이 지나다 구해주었지요. 그 은혜를 갚고자 태우는 좋은 약초가 나면 대감댁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대감이 돌아가신 뒤에도 태우는 여전히 찾아왔지요. 마님, 이번에는 도라지와 더덕을 가져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태우를 맞았습니다.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이 햇살에 비치니 저고리 안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지요. 태우는 애써 시선을 약초에 고정했습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고 더덕은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알고 있소. 도라지는 폐를 다스리고 더덕은 허한 몸을 보한다지요. 태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께서 약초를 아십니까? 조금은.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태우는 약초보다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에서 있었던 일, 다른 고을의 신기한 소문, 산에서 만난 기이한 짐승 이야기까지 만나는 이 없이 갇혀 지내던 서아에게는 태우의 이야기가 유일한 낙이었지요. 어느 날 태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아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땀이 살짝 맺혀 옷감이 몸에 감겼습니다. 물안개가 사너리를 휘감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태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시선을 애써 돌렸습니다. 옆 고을에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밤마다 도깨비가 찾아와 바둑을 두자 졸랐답니다. 도깨비가? 서아가 부채질을 멈추었지요. 예. 근데 그 선비가 바둑을 워낙 못 두어서 도깨비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깨비가 먼저 질려서 안 왔답니다. 재미가 없다고. 서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피식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그때 마당에서 돌쇠가 외쳤습니다. 마님이 웃으셨다. 돌쇠가 너무 놀라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쳤지요. 빗자루가 떨어지며 물동이를 쳤습니다. 물동이가 굴러가 분이의 발등을 찍었지요. 아! 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한 발로 콩콩 뛰었습니다. 그러다 치마를 밟고 넘어졌지요. 퍽! 아이고 내 엉덩이. 돌쇠가 달려가 분이를 일으키려다 같이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서 대굴대굴 굴렀지요. 서아가 그 모습을 보다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배를 잡고 웃었지요. 태우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엉켜있던 돌쇠와 분이가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야, 마님이 웃으신다. 진짜 웃음이야. 분이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감 돌아가신 후로 처음 듣는 마님의 웃음소리였지요. 태우도 서아의 웃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우의 발걸음은 더 잦아졌지요. 약초가 없어도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아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지요. 무더운 낮이었습니다. 서아가 마루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헤쳐 쇳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치는 옷감 사이로 풍성한 자태가 아른거렸지요. 돌쇠가 마당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님을 웃겨드리자. 돌쇠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것이 한양에서 유행하는 물동이 춤이랍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님,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 서아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이번에는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돌쇠가 더 빠르게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지요. 물동이가 기울었습니다. 돌쇠가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휘저었지요. 그런데 팔이 물동이를 쳤습니다. 물동이가 공중으로 날아갔지요. 그리고 그대로 서아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콱! 서아의 저고리가 홀딱 젖었지요. 물에 젖은 얇은 저고리가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연꽃잎이 물 위에 떠오르듯 부드러운 곡선이 또렷이 드러났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옷 사이로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이놈아! 서아가 소리쳤지요. 하필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님, 오늘은 칡을 가져왔는데. 태우였지요. 태우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지요. 젖은 한복이 몸에 달라붙은 서아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우의 눈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맸지요. 저기, 칡이, 아니, 그러니까. 뭘 봐. 서아가 부채로 가슴을 가리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젖은 치마가 휘날리며 가는 허리가 드러났지요. 태우의 얼굴이 칡뿌리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납작 엎드려 빌었지요.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에서 분이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이 멍청아, 내 죄는 곤장감이야. 곤장은 안 됩니다. 돌쇠가 울상을 지었지요. 한참 뒤 서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마른 한복을 입었는데 여전히 얇아서 햇살에 비쳤지요. 서아가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내일부터 물동이 금지다. 예. 그런데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태우는 여전히 얼굴이 붉은 채 서 있었습니다. 더운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얇은 흰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는 옷 사이로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땀이 맺혀 옷이 살짝 몸에 감겼지요. 분이가 마님 곁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시원하십니까? 조금 더 세게 붙여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분이가 힘껏 부채질을 했지요. 부채가 세차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요. 서아의 저고리 깃이 펄럭였습니다. 좀 더 세게 해도 되겠다. 예. 분이가 더 힘을 주었지요. 부채질이 너무 셌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듯 서아의 옷고름이 스르르 풀어졌지요. 어머나! 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지요. 부채질하던 손에 힘이 들어간 채로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었지요. 저고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려 했습니다. 서아가 황급히 저고리를 붙잡았지요. 봉오리가 다시 꽃잎 속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인연아, 죄송합니다, 마님. 저를 죽여주세요. 분이가 마루에 엎드려 벌벌 떨었지요. 그때 돌쇠가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헝. 돌쇠가 헛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서아가 고개를 돌렸지요. 이놈이 뭘 봤냐?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돌쇠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지요.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신발을 벗어 던졌지요. 신발이 날아가 돌쇠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퍽! 아이고! 돌쇠가 이마를 잡고 뒹굴었지요. 분이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보았습니다. 야, 너 손가락 사이로 봤지? 안 봤어. 거짓말하지 마. 분이가 벌떡 일어나 돌쇠를 쫓아갔지요. 이리 와, 이 눈깔 빠진 놈아. 살려주세요. 돌쇠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분이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갔지요. 돌쇠가 도망치다 장독대에 부딪혔습니다. 장독 뚜껑이 떨어져 깨졌지요. 아이고 마님 장독이. 이놈들. 서아가 저고리를 여미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이 비치고 있었지요. 참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푹하고 웃음이 터졌지요. 분이가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마님이 웃고 있었지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감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웃는 마님은 처음이었지요. 마님, 울긴 왜 우느냐, 이년아.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이가 코를 훌쩍였지요. 그냥 마님이 웃으시니까. 돌쇠도 이마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저도 맞은 보람이 있습니다. 닥쳐라. 서아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어느 오후 태우가 새로 구한 약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태우를 맞았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쇄골 아래로 땀방울이 맺혀 반짝였지요. 마님, 오늘은 귀한 약초를 구했습니다. 태우가 약초를 펼쳐 놓았지요. 이것은 당기라 하여 여인네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어디에 좋은 것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태우가 말을 더듬었지요. 당기는 여인의 몸을 보하는 약초였습니다. 설명하기가 민망했지요. 왜 말을 못하시오? 아닙니다. 당기는 피를 맑게 하고.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냄새를 한번 맡아봐도 되겠소? 그럼요. 서아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숙이는 자세에 풀어헤친 저고리 깃 사이로 부드러운 골이 살짝 드러났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저고리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서아는 약초에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았지요. 향이 좋구려. 태우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눈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또 무엇에 쓰는 것이오? 저것은 그러니까 당기는 피를, 아니 몸을. 태우의 혀가 꼬여버렸지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가 손으로 입을 막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태우가 돌쇠를 노려보았지요. 뭘 웃느냐 이놈아. 돌쇠가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키며 놀렸습니다. 눈이 어디를 보고 있었냐는 뜻이었지요. 태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태우가 벌떡 일어났지요. 돌쇠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돌쇠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었지요. 그러다 빨래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퍽! 아이고! 빨래가 돌쇠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서아의 속적삼이 돌쇠 얼굴을 덮었습니다. 으악!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요. 마님 속적삼이다. 이놈이. 서아가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습니다. 죽을래?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돌쇠가 속적삼을 던지고 주랭랑쳤지요. 태우는 그 소동에 정신이 팔려 겨우 진정했습니다. 서하는 분이에게 소리쳤지요. 빨래 당장 치워라. 예, 마님. 분이가 허둥지둥 빨래를 걷었습니다. 태우는 하늘만 올려다보았지요. 오늘은 약초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운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마님의 목욕물을 데우고 있었지요. 마님, 물이 다 데워졌습니다. 알겠다. 서하는 안방에서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흰 한복을 벗어 병풍 위에 걸치고 속적삼만 걸친 채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지요. 속적삼은 얇아서 촛불에 비치니 부드러운 곡선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속적삼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님, 급한 약초가 있어서. 태우였지요. 분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거기 서시오. 허나 태우는 듣지 못했지요.
이 약초는 오늘 안에 드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태우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분이가 소리쳤지만 늦었지요. 태우가 안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병풍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서아의 그림자는 산수화 속 봉우리들이 물안개 사이로 솟아오른 듯 했지요. 가는 허리 위로 풍성한 봉우리가 2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팔을 들어 머리를 풀었지요. 그 자태가 그림자로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태우는 돌부처가 된 양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약초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후두둑. 그 소리에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저. 태우가 말을 더듬었지요. 이 사람이. 분이가 달려와 태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퍽! 마님이 목욕하신다니까요. 나는 약초가 급해서. 약초고 뭐고 썩 나가시오. 분이가 태우를 밀어냈지요. 태우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지요. 쿵! 아이고! 태우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았지요. 푸아! 약초꾼 날이 뭘 보셨길래 그리 넘어지시오? 닥쳐라, 이놈아! 태우가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쳤습니다. 병풍 너머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소란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분이가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양이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고양이? 예, 큰 고양이요. 분이가 태우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태우는 대문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대문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얼굴이 삶은 개처럼 붉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휴. 태우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방금 본 그림자가 아른거렸지요.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더운 낮이었습니다. 서아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위에 저고리 깃을 풀어 헤쳐 가슴 위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채질을 할 때마다 풀어진 깃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었지요. 저고리 안에서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침 태우가 약초를 들고 와서 마당에 서 있었지요. 서아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눈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다. 태우가 애써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돌쇠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마님을 웃겨드리겠다. 돌쇠는 갑자기 이마를 짚더니 비틀거렸지요. 아이고, 더워.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그러더니 마당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돌쇠가 신음을 흘렸지요. 돌쇠야. 서아가 놀라서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치마가 휘날리며 가는 허리가 드러났지요. 서아가 돌쇠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숙이는 자세에 풀어헤친 저고리 깃이 더 벌어졌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저고리 사이로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서아가 돌쇠의 뺨을 톡톡 쳤지요. 마님. 돌쇠가 눈을 질끈 감은 채 신음했습니다. 사실 살짝 눈을 떠서 훔쳐보고 있었지요. 코앞에 마님의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풀어진 깃 사이로 보이는 것이 있었지요. 돌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고리를 풀어줘야겠구나. 서아가 돌쇠의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지요. 서아의 고운 손이 돌쇠의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숙이는 서아의 자태가 물가에 들이운 수양버들 같았지요. 마당에 서 있던 태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속이 부글거렸지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놈이. 태우가 중얼거렸지요. 그때 돌쇠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님 손이 약손이라 나았습니다. 서아가 멈칫했지요. 뭐라? 더위가 싹 나았습니다. 마님 손만 닿으면 무슨 병이든 낫겠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웃었지요.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이 연극을 했구나. 아, 아닙니다, 마님. 돌쇠가 손사래를 쳤지요. 진짜 더위를 먹었는데 마님 손이 닿으니까. 그리고 내 눈이 어딜 보고 있었느냐? 서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아,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거짓말. 서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님, 잠깐만요. 서거라, 이놈아. 돌쇠가 벌떡 일어나 도망쳤지요. 서아가 신발을 던졌습니다. 신발이 날아가 돌쇠의 뒤통수에 명중했지요. 퍽! 아이고! 돌쇠가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뛰었지요. 분이가 부엌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야, 이 멍청아. 또 사고 쳤냐? 누나, 살려줘. 돌쇠가 분이 뒤로 숨었지요.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분이. 마님, 저놈이 뭘 했습니까? 더위 먹은 척하고 내 저고리 속을 훔쳐봤다. 분이의 눈이 커졌지요. 분이가 돌아서서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진짜. 분이가 빗자루를 들었지요. 누나, 잠깐만. 맞아라. 분이가 돌쇠를 쫓아갔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풀렸습니다. 아까 부글거리던 것이 사라졌지요. 서아가 태우를 보았습니다. 왜 웃고 있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우가 헛기침을 했지요.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분이가 빨래를 하러 갔다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얇은 흰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후 햇살에 옷감이 비쳐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습니다. 가는 허리 위로 풍성한 자태가 한복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마님, 저기. 분이가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빨래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마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서아가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댁에 젊은 약초꾼이 드나드니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서아의 손이 멈추었지요. 뭔가 있다니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분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이 정을 통한 거 아니냐고. 서아의 눈이 커졌지요. 뭐라? 아,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한 것뿐이고요. 분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다가 끼어들었지요. 마님, 저도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장터에서 사내들이 그러더라고요. 과부댁 마님이 워낙 예쁘시니 약초꾼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돌쇠가 낄낄거렸습니다. 닥쳐라. 서아가 신발을 벗었지요. 아이고. 돌쇠가 도망쳤습니다. 서아는 신발을 던지지 않았지요. 그냥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 그날 밤 서아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얇은 흰 한복을 입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한복이 몸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지요.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날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으아악! 마당 구석에서 비명이 터졌지요.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뒷간에 가려고 나왔다가 달빛 아래 서 있는 서아를 본 것이지요. 얇은 흰 한복이 달빛에 비치는 모습이 꼭 귀신 같았습니다. 귀신이다. 돌쇠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다 항아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아이고! 돌쇠가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이놈아, 내가 귀신으로 보이냐? 서아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마님이셨습니까? 돌쇠가 눈을 비볐지요. 하얀 옷에 하얀 얼굴이라 귀신인 줄. 뭐라? 서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도망쳤지요. 그러다 빨래줄에 걸려 또 넘어졌습니다. 쿵! 빨래가 돌쇠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졌지요. 아이고. 돌쇠가 빨래에 휘감긴 채 뒹굴었습니다. 분이가 잠에서 깨어 뛰어나왔지요.
무슨 소리야? 누나 귀신이야. 뭔 귀신이야, 이 바보야. 분이가 돌쇠를 끌어일으켰습니다. 마님이잖아. 마님이 귀신같이 서 계셔서. 이놈이. 분이가 돌쇠 뒤통수를 때렸지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피식 웃었습니다. 됐다. 들어가 자거라. 서아가 손을 저었지요. 돌쇠와 분이가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다시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태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을 통하다니. 서아가 코웃음을 쳤지요. 그런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 서아가 스스로를 꾸짖었지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감의 동생 박진사였지요. 서아는 마루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저고리깃이 살짝 풀어져 있었지요. 땀이 맺혀 옷감이 몸에 살짝 감겨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서아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형수님, 그간 안녕하셨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서방님? 박진사의 눈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풀어진 저고리깃 사이로 드러난 쇄골, 땀방울이 맺힌 하얀 피부, 가는 허리 위로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 박진사의 시선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지요. 입맛을 다시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서아가 눈치를 챘지요. 슬쩍 부채를 들어 가슴 앞을 가렸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박진사가 헛기침을 했지요. 분이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였지요. 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분이가 중얼거리며 차를 준비했지요. 뜨거운 차를 쟁반에 올렸습니다. 분이가 마루로 올라갔지요. 진사나리, 차 드시오. 분이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에게 다가가다가 발이 걸렸지요. 어머나,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박진사의 무릎으로 쏟아졌지요. 으악, 뜨거워. 박진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리. 분이가 엎드려 빌었지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박진사가 소리쳤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천만에요, 나리. 발이 걸렸을 뿐이에요.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지요. 마당에서 돌쇠도 빗자루를 쥔 채 낄낄거렸습니다. 형수님, 전현을 당장 내쫓으시오. 박진사가 화를 냈지요. 실수였다 하지 않았소. 분이야, 가서 마른 청 가져오너라. 예, 마님. 분이가 물러가면서 서아에게 살짝 눈을 찡긋했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박진사가 씩씩거리며 무릎을 닦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지요. 마님,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태우였습니다. 태우가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박진사를 보고 멈추었지요. 박진사도 태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자는 누구요? 약초꾼이요. 서아가 담담히 대답했지요. 박진사가 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고 건장한 사내였지요. 박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젊은 사내가 과부댁에 드나드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아가 차갑게 물었지요. 태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분이가 얼른 끼어들었지요. 진사나리, 옷이 젖으셨으니 어서 돌아가셔서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라? 차가 식으면 냄새가 나요. 빨리 가셔야 해요. 분이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형수님, 다음에 다시 오겠소. 드릴 말씀이 있으니. 박진사는 태우를 한 번 더 쏘아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갔지요. 대문이 닫히자 분이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눈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서아가 물었지요. 아이고, 마님. 진짜 발이 걸린 거예요. 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아가 피식 웃었지요.
수고했다. 예, 마님. 분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손님을 맞았지요. 얇은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에 비쳐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습니다. 가는 허리 위로 풍성한 자태가 한복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박진사가 들어서자마자 서아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입맛을 다셨지요. 서아가 부채를 들어 가슴을 가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시오? 형수님, 내 좋은 이야기를 가져왔소. 박진사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는 양반 중에 품행이 바른 호라비가 있소. 형수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제가 하라는 말씀이시오? 과부로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박진사가 능글맞게 웃었지요. 그 양반에게 시집가면 내가 이 집 재산을 잘 관리해 드리리다.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켜놓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꼼수였지요. 서아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됐습니다. 형수님, 제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오.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나를 분이야 손님 배웅해라.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치마가 휘날리며 가는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다시 그곳으로 갔지요. 서아가 눈치채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 좀 똑바로 두시오, 서방님.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사가 이를 갈았지요. 두고 보자, 형수. 분이가 박진사를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진사나리. 닥쳐라, 이년아. 박진사가 소매를 휘두르며 가버렸지요. 분이가 대문을 닫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못된 영감탱이. 마당에서 돌쇠가 빗자루를 쥐고 중얼거렸지요. 저놈 뒤통수를 한 대 쳐야 하는데. 참아라, 이놈아. 분이가 돌쇠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둘이 대문을 노려보았지요. 다음 날 태우가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마님, 어제 그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상관없는 일이요. 서아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마님을 괴롭힌 것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약초나 가져다 주면 됐지. 왜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요? 서아의 말이 날카로웠지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우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허둥지둥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잠깐, 말이 목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서아는 빈 마당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더위가 밀려왔지요. 땀이 맺혔습니다. 서아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빨래하러 갔고 돌쇠는 장에 갔지요. 서아가 저고리 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 깃이 벌어지며 쇳골이 드러났지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지요.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님, 약초를 두고 가서. 태우였지요. 약초 보따리를 두고 간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우의 말이 뚝 끊겼지요.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저고리 깃이 벌어진 채 눈을 뜬 서아와 눈이 마주쳤지요. 풀어진 저고리 사이로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태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아도 얼굴이 붉어졌지요. 황급히 저고리를 여몄습니다.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오? 서아가 소리쳤지요. 죄송합니다.
약초를 두고 가서 태우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었지요. 지금 보고 있는 거요? 서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 안 보고 있습니다. 태우가 손가락 사이를 닫았지요. 약초는 됐으니 어서 가시오. 예, 가겠습니다. 태우가 뒤로 물러나다 문지방에 걸렸습니다. 쿵. 아이고. 태우가 넘어졌지요. 일어나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약초 보따리도 못 가져가고요. 대문이 쾅 닫혔지요. 서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저 사람이.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지요. 바보 같은 사람. 서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얇은 흰 한복을 입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한복이 몸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지요. 서아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놀라서 넘어지던 모습, 손가락 사이로 훔쳐보던 모습, 내가 왜 그랬을까?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한 것이 후회되었지요. 며칠 뒤 박진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마루에서 손님을 맞았지요. 얇은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에 비쳐가는 허리와 풍성한 자태가 아른거렸습니다. 박진사가 들어서며 서아의 몸을 훑어보았지요. 서아가 부채를 들어 가슴을 가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시오? 형수님, 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셨소? 안 한다 하지 않았소.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내게도 생각이 있소. 무슨 말이오? 박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지요. 듣자 하니 젊은 약초꾼이 이 집에 드나든다면서 서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과부댁에 젊은 사내가 자주 드나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박진사가 서아를 노려보았지요. 제가를 안 하겠다면 내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겠소. 형수님과 그 약초꾼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거짓이든 진실이든 소문이 나면 끝이요. 형수님 체면이 어찌 되겠소? 박진사가 서아에게 다가왔지요.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형수님. 박진사의 손이 서아의 어깨로 향했지요. 그때 마당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 물 가져왔습니다. 돌쇠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뛰어왔지요. 마루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박진사가 마님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지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이. 돌쇠가 깜짝 놀라 물동이를 놓쳤지요. 물동이가 굴러가 박진사의 발을 찍었습니다. 쿵. 으악. 박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지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나리. 돌쇠가 엎드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발을 절룩거리며 소리쳤지요. 열흘을 주겠소. 그 안에 답을 주시오. 박진사가 절뚝거리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분이가 달려왔지요. 마님 괜찮으세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머리를 극적였지요. 마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있다. 서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돌쇠의 눈이 커졌지요. 마님이 고맙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마님, 또 대문을 보고 계시네요. 분이가 슬쩍 말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장에 갔다 돌아왔지요. 마님, 저 장터에서 약초꾼을 봤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님을 협박한 거요. 이놈아, 왜 남의 일을 떠들고 다니느냐? 서아가 소리쳤지요.
그런데 돌쇠는 껄껄 웃었습니다. 마님, 약초꾼 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당장 달려올 것 같던데요. 뭐라?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태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마님, 서아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왜 그러시오? 박진사가 마님을 협박했다면서요? 태우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대감 어른께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와 돌쇠, 분이가 마당에 모여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얇은 흰 한복이 달빛에 비쳐 부드러운 곡선이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자,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소.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지요. 우선 박진사가 마을 어른들을 데려오면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돌쇠가 손을 번쩍 들었지요. 내가 박진사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야, 그건 작전이 아니라 난동이야. 분이가 돌쇠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퍽! 아야! 조용히 해, 임마. 태우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우선 저와 대감 어른의 인연을 밝히겠소. 그리고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돌쇠가 또 끼어들었지요. 내가 박진사 앞에서 대감 어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박진사 뺨을 철썩. 아! 분이가 또 돌쇠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퍽! 아야! 왜 자꾸 때려? 너는 왜 자꾸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그게 작전이야? 그럼 어떡하라고? 입 좀 다물어. 분이가 돌쇠 입을 막았지요. 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는 그냥 증언만 하시오. 손은 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돌쇠가 손을 들었지요. 뭐요? 박진사가 도망가면 제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발로 살짝만. 안 됩니다. 분이가 또 손을 올렸지요. 돌쇠가 얼른 머리를 감쌌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서아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세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마치 도둑들 같았습니다. 자, 다시 작전을 정리하겠소. 태우가 말했지요. 우선 내가 대감 어른과의 인연을 밝히고 분이와 돌쇠가 증언하고 제가 마무리로 박진사 발을. 안 된다니까요. 분이가 돌쇠를 밀었습니다. 돌쇠가 뒤로 넘어지며 물동이를 쳤지요. 물동이가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태우의 발을 찍었지요. 아이고, 태우가 발을 잡고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돌쇠가 엎드렸지요. 서아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세 사람이 서아를 쳐다보았지요. 마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태우가 발을 잡고 있다가도 웃었지요. 분이도 웃었습니다. 돌쇠만 머리를 극적였지요. 왜들 웃으시오? 너 때문이야, 바보야. 분이가 돌쇠를 밀었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마을 어른 셋을 데리고 찾아왔지요. 형수님, 답을 들으러 왔소. 서아는 마루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요. 오늘은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단말이오? 아직도 그러시오? 박진사가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았지요. 어르신들, 들으셨소? 이 과부가 젊은 약초꾼과 정을 통한다 하오.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과부가? 박진사가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젊은 사내가 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약초를 가져다 주는 것뿐이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을 통하는 것이오? 누가 알겠소? 약초 핑계로 밤마다. 박진사가 비웃었지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태우가 들어섰지요. 잠깐만요. 박진사가 태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그 약초꾼이요. 예, 저입니다. 태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런데 진사나리,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뭐냐?
대감 어른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박진사의 눈이 흔들렸지요. 무슨 말이냐? 태우가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감 어른과의 인연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보게. 10여 년 전 저는 산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지요. 그때 대감 어른께서 지나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저를 업고 의원에게 데려가셨지요. 마을 어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 어른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좋은 약초가 나면 대감댁으로 가져왔던 것이지요. 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을 어른 하나가 물었지요. 형수를 잘 보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내 동생은 욕심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이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도 그날 대감 어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 밖에서 시중 들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돌쇠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대감 어른 말씀 다 들었습니다. 동생놈이 재산 노리면 혼내주라고도 하셨지요. 박진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짜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요? 분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쏘아붙였지요. 그럼 진사나리는 왜 마님께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재산 관리해 주겠다면서요? 그게 속셈 아니오? 마을 어른들이 박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사, 자네가 형수님을 협박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건 박진사가 말을 더듬었지요. 형수님 재산을 노리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아니요. 박진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쇠가 끼어들었지요. 진사나리, 저번에 마님 어깨에 손 얹으려고 했지요? 제가 물동이로 발 찍어서 막았잖아요. 마을 어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형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했다고? 아니요. 그건 오해요. 박진사가 펄쩍 뛰었지요. 이런 못된 놈을 봤나? 마을 어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돌아간 형님 재산에 형수님 몸까지 탐내다니. 체면 좀 알게 진사.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이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쐐기를 박았지요. 진사나리 마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깔 제가 다 봤습니다. 눈이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 인연이. 박진사가 분이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빗자루를 들고 앞을 막아섰지요. 손 떼면 가만 안 둡니다. 돌쇠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박진사가 움찔했지요. 마을 어른들이 박진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게 진사. 오늘 자네 꼴이 볼만하구먼. 이제 그만 가게. 창피한 줄 알게. 박진사가 마을 어른들에게 끌려갔지요. 대문 앞에서 박진사가 돌아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형수. 예, 두고 보지요.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관가에 고할 것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마을 어른들이 박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서아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휴. 태우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도 태우를 바라보았지요. 서로 마주보다가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엉덩이 춤을 추었지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마님. 분이가 돌쇠 뒤통수를 찰싹 때렸습니다. 야, 너 그 춤 좀 그만 춰라. 볼썽사나워. 아야. 돌쇠가 머리를 감쌌지요. 서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지요. 박진사가 물러간 뒤 기와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태우가 찾아왔지요. 서아는 마루에 앉아 태우를 맞았습니다.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에 비쳐 부드러운 곡선이 은은히 드러났지요.
마님, 이제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고맙소, 태우. 서아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오. 서아가 차를 내왔지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어 서아의 옷자락이 날렸지요. 풀어진 저고리깃 사이로 쇳골이 드러났습니다. 태우가 찻잔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태우, 예, 마님. 왜 자꾸 찻잔만 보시오? 그건. 태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그때 마당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지요. 장독대 뒤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서아가 물었지요.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일어서서 장독대로 다가갔지요. 장독대 뒤에 돌쇠와 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들. 서아가 소리쳤지요. 마님. 돌쇠와 분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게냐? 저희는 그냥. 분이가 더듬거렸지요. 장독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둘러댔습니다. 이 밤에? 예. 밤에 봐야 잘 보입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짓말. 훔쳐보고 있었지?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맞잖아. 눈이 다 저쪽을 향하고 있었으면서. 서아가 신발을 벗었지요. 도망쳐. 돌쇠가 먼저 뛰었습니다. 분이가 뒤따랐지요. 이놈들 서거라. 서아가 신발을 던졌습니다. 신발이 날아가 돌쇠의 뒤통수에 명중했지요. 퍽! 아이고! 돌쇠가 비틀거리다 분이와 부딪혔습니다. 둘이 엉켜서 넘어졌지요. 쿵! 아야! 야, 비켜! 둘이 뒹굴다가 물동이를 쳤습니다. 물동이가 굴러가 장독을 쳤지요. 장독 뚜껑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이고, 장독. 분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들어가 자거라. 내일 너희 둘 혼낸다. 예. 돌쇠와 분이가 허둥지둥 사라졌지요. 태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아도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지요. 미안하오. 저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둘이 다시 마주 앉았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태우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대감 어른 은혜를 갚으려고 이 집에 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님이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태우가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저는 마님을 사모합니다. 서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랑아리 같은 뺨이 붉게 물들었지요. 서아가 고개를 돌리며 돌아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죄송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인 줄 압니다. 태우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 말 마시오. 서아가 태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놀라서 그런 것이오.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귀까지 빨개져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우는 고백 뒤로 발걸음을 끊었지요. 서아는 매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흰 한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멍한 표정이었지요. 마님, 약초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분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데 눈은 여전히 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이가 피식 웃었지요. 마님, 솔직해지세요. 인연이. 서아가 분이를 노려보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을 쓸다 말고 끼어들었지요. 마님, 제가 약초꾼 불러올까요? 됐다. 진짜 불러올까요?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돌쇠가 빗자루를 던지고 뛰어나갔습니다. 야, 이놈아. 서아가 소리쳤지만
돌쇠는 이미 대문 밖이었지요.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치마가 휘날리며 가는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저놈이 진짜. 서아가 한숨을 쉬었지요. 분이가 낄낄거렸습니다. 마님, 속으로는 기뻐하시잖아요. 닥쳐라. 서아가 말했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 대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섰습니다. 마님이 부르셨다기에. 태우가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서아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얇은 흰 한복이 오후 햇살에 비쳐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지요. 둘이 서로를 못 보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았습니다. 서아는 하늘을, 태우는 땅을. 분이가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답답해라. 분이가 돌쇠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만 남았지요. 서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오. 서아가 먼저 차를 내왔지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 예, 마님. 약초만 캐서 팔면 남는 게 적지 않소? 태우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서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장터에서 약초 장사를 해보지 않겠소? 태우의 눈이 커졌지요. 저 마님? 나는 글과 셈의 박소.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응대와 계산은 내가 맡겠소. 태우는 약초만 캐오면 돼요. 태우가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러면 둘이 함께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소? 서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싫으면 됐소. 아닙니다. 태우가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좋습니다, 마님. 아니, 너무 좋습니다. 태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아도 피식 웃었지요. 마당 구석에서 돌쇠와 분이가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야, 됐다? 쉿, 조용히 해, 임마. 둘이 끌어안고 뛰어다녔지요. 덜컹, 물동이를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놈들. 서아가 소리쳤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장터 한쪽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태운의 약초. 서아와 태우가 함께 장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서아는 얇고 색감 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찾으시오? 저 기침에 좋은 약초가 있소? 도라지가 좋습니다. 폐를 다스리고 가래를 사겨주지요. 서아가 척척 설명하니 손님들이 감탄했지요. 아이고, 마님이 약초를 잘 아시네. 입소문이 퍼지자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낮이었지요. 서아가 약초를 정리하느라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가 땀에 살짝 젖어 몸에 감겼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풍성한 자태가 저고리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지나가던 한량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멈춰섰지요. 저기 약초? 예, 무엇을 찾으시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량이 말을 더듬었지요. 그러니까 저 아무거나요? 태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뭘 그리 쳐다보시오? 한량이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서아가 피식 웃었지요. 왜 그리 노려보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쇠가 낄낄거렸지요. 약초꾼 나리, 질투하시오? 닥쳐라, 이놈아. 장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와 태우가 나란히 걸었지요. 서아의 얇은 한복이 저녁바람에 날렸습니다. 가는 허리와 부드러운 곡선이 노을빛에 물들었지요. 태우가 슬쩍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도 슬쩍 태우를 바라보았지요. 눈이 마주치자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기와집에 도착하니 달이 떠올랐지요. 저녁을 먹고 돌쇠와 분이가 물러갔습니다. 서아가 얇은 흰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지요. 달빛에 비치는 한복이 몸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습니다.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태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님, 왜 그러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서아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갑자기 둘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약초향이 퍼졌지요. 은은하고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말했지요. 마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 부를까요? 서아라 부르시오. 태우의 눈이 커졌지요. 서아. 태우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리 부르니 좋구려. 둘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의 손이 서아의 손을 잡았지요. 서아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지요. 안으로 들어가시오. 서아가 일어섰습니다. 태우도 따라 일어섰지요. 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은은히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서아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태우가 서아를 바라보았지요. 얇은 흰 한복 사이로 비치는 서아의 모습이 달빛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서아가 촛불 앞에 섰지요. 촛불에 비친 그림자가 병풍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불을 끄시오. 서아가 말했지요. 태우가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바람이 불어 창문을 스쳤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향이 은은히 퍼졌지요. 그 향기처럼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와 태우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돌쇠와 분이가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님, 아침입니다. 분이가 서아를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서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시끄럽다. 서아가 말했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돌쇠가 낄낄거렸습니다. 약초꽃 나리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오. 닥쳐라, 이놈아. 태우도 얼굴이 붉었지요. 분이가 돌쇠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야, 눈치 좀 챙겨라. 뭘? 왜? 바보야. 둘이 킬킬거리며 사라졌지요. 서아와 태우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터졌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행복이 뜻밖의 곳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니 그 행복이 더욱 커졌지요. 약초 향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사랑. 그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